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귀포시에 갖고 있는 과수원이 불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을 위해 1년 반 전에 설치된 제주 새싹금터가 횡령 사건에 휘말려 문을 닫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 제주도가 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쓰레기와 하수처리 능력이 한계에 이른 가운데 인구와 관광객 수용 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소식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소유의 서귀포시 과수원이 불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남경필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남경필 지사 명의의 서귀포시 서호동의 과수원입니다. 곳곳에 큰 돌들과 흙이 쌓여 있습니다. 경사면은 잘려나가 큰 길이 생겼고 흙에 파묻힌 나무 밑둥도 보입니다. 완만하게 형성된 경사면을 평지로 만들기 위해 흙과 바위로 메운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곳은 감귤나무가 빼곡히 있던 12,000제곱미터 규모의 과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베어낸 뒤 중장비를 동원해 형질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남 지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2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토지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성토가 돼 있어가지고 그분을 원상복하도록 1월 26일까지 원상복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땅은 남경필 지사가 1987년에 매입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힌 곳입니다. 남 지사 측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임의대로 개발 행위를 한 것으로 남 지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 논란과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경제 교육을 돕기 위해 제주의 새싹금터가 재작년 여름에 문을 열었는데요. 운영을 맡은 업체 직원이 예산을 횡령하는 바람에 개관식만 한 뒤 1년 반이 다 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어촌마을의 해안도로변에 들어선 2층짜리 건물. 출입문은 모두 잠겨 있고 건물 곳곳이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건축 자재들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중공감사와 동시에 지금 이렇게 기부 체납도 안 되고 해서 방치가 돼가지고 마을 그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한 몇 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미관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도해서. 이 건물은 여신금융협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4억 원을 들여 지은 청소년 경제교육시설인 제주 새싹꿈터. 재작년 8월 개관식을 가졌지만 1년 4개월 동안 교육 프로그램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을 맡은 위탁업체 직원이 1년 예산의 90%인 1억 3천만 원을 횡령했기 때문입니다. 횡령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단은 운영이 좀 중단이 된 거고요. 결국 위탁업체는 사업을 포기했고 횡령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당 집행한 금액의 환수를 위해서 그 운영기관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 운영기관에서는 그 개인한테, 횡령한 개인한테 형사고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여신금융협회도 횡령 사건으로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주 새싹꿈터 운영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정부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해서만 묵념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 등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민주적인 훈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해 들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시행하면서 행정 불신만 키우고 있는데요. 결국 제주도가 요일별 배출제를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주택가의 한 클린하우스. 수거함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스티로폼과 비닐을 배출하는 날이어서 다른 쓰레기들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뭐 일이 있어서 놓쳐버리면 그 다음 주에까지 쌓여야 되고 불편하니까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가 분리 안 하고 다 담아서 버려버린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주도청과 시청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이 올린 항의글이 2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 환경단체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수정 보완하라는 공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일별로 좀 많이 배출되는 품목들, 플라스틱이라든가 종이류 같은 경우에 더 날짜를 늘린다거나 하는 방안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중순에 점검회의를 열어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품목별 배출 요일을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이상으로 늘리거나 재활용 쓰레기를 격일제로 배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1월 달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서가 지금에야 시범 운영 중이라 가지고요. 최소한 한 달은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게 되면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지만 시범 운영 2달 만에 요일별 배출제가 사실상 백지화될 경우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배출제를 개선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오락가락한 행정에 도민 혼선과 정책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부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 등 5가지 수질 항목을 제주도와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여름 기준치를 초과했던 제주 하수처리장의 수질이 정상화됐고 하수를 정화시키는 생물 반응조 증서를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배출량과 하수처리량이 급증하면서 청정섬인 제주가 쓰레기섬이라는 오명을 얻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신년 기획 4번째 순서로 김항섭 기자가 쓰레기와 하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쓰레기를 쏟아붓습니다. 매립장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과 건축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계동 매립장의 포화 시기는 오는 10월. 쓰레기 배출량이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나머지 매립장들도 3년 안에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달 쓸 계획인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금 기간이 좀 빨리 당겨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쓰레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수 처리장도 한계치에 이른 상황. 대전과 성산 등 일부 지역은 하수 처리 용량이 100%에 육박했습니다. 제주시 지역도 하수 처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역겨워요. 직원들이 머리 두통약을 먹을 정도로 그 냄새가 한번 맡게 되면 이제 많이 예민해지죠. 앞으로 제2공항 건설과 오라 관광단지 개발 등이 이어질 경우 인구와 관광객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다가올 여러 가지 각종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완화해 가느냐는 데 대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제주의 가치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는 만큼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총량을 재검토한 뒤 성장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20, 30대 관광객은 여름에, 40, 50대는 겨울에 제주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관광객의 스마트폰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고 해수욕장은 20대, 중문단지는 30대, 한라산 국립공원은 50대가 많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대는 특정 지역에 머무르며 이동 반경이 크지 않은 반면 30, 40대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강동원 본부장과 직원들이 3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오연중학교 신동준, 김선아, 김영신, 박선영, 최우용한 선생님이 50만 1,004원,
제주 로얄 쇼핑 번영회에서 50만 원, 제주 한란 로타리 클럽 정희숙 회장과 회원들이 30만 원,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들은 이달 말까지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금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 제주는 서귀포의 낮 최고 기온이 14.5도, 제주시가 13.5도로 평년보다 3, 4도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서호동에는 봄을 알린다는 영춘화가 피어나는 등 이상고온으로 도내 곳곳에서 봄꽃이 피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고 이번 주말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토지 거래가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토지는 7만 5천여 필지, 8,600만 제곱미터로 재작년에 비해 거래 면적이 14.6%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면적이 66% 감소했지만 인근 지역인 제주시 구좌읍은 42% 늘었습니다. 제주시 곽지과물 해변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었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